PSSI Erick Thohir memecat pelatih timnas Indonesia Sintayong. Erick memastikan oleh kami dalam evaluasi. 최근 며칠 사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축구 팬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베트남은 김상식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죠. 특히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지난해 자국의 축구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눈부신 성과를 거뒀는데요. 바로 어제 믿기 어려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을 전격 경질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제쳐두고 신태용 감독이 이룬 성과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에서 최악체로 손꼽혔었죠. 그런데 그가 사령탑에 오른 첫 해 2022년 스즈키컵 준우승을 달성하는 이변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심지어 같은 해 U23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는 4강을 기록했으며 아시안컵 본선에서 동남아 최강팀으로 손꼽히는 베트남을 꺾기까지 했고요. 특히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하는 등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연이어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피파 랭킹은 134위, 신 감독이 부임하기 전 랭킹이 173위였으니 무려 40계단이나 상승한 셈이죠. 이처럼 신태용 감독은 4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고 대표팀 선수들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3위를 기록하며 본선행을 기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파 랭킹 역시 100위권 내를 목표로 했고요. 당연하게도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신태용 감독을 국민 영웅이라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해줘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죠. 그 덕분인지 작년 7월에 이뤄진 재계약이 무사히 마무리된 것은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태용 감독의 경질란이 인도네시아 여론조차 초반에는 뜬 소문에 불과할 거라며 부정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에 축구 대표팀의 성과와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했다면서 신태용 감독의 경질서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출전을 목표로 달리는 시점에서 감독 교체라니. 더군다나 신태용 감독의 전술과 대표팀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트집 아닌 트집을 잡자면 최근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미쓰비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건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한 전술이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당장 소집이 어려운 A 대표팀 대신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했고 젊은 선수들에게 경기 감각을 심어주려 애썼죠.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과 언론 역시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다 할 이견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야말로 인리 축구협회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두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인리 축구협회는 언론 인터뷰는 물론이고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 인도네시아 매체가 신태용 감독의 경질에 대해 집요하게 취재한 끝에 유력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신태용 감독 경질은 신 감독과 에릭 토히르 축구협회 회장과의 불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릭 토히르 회장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호로 알려져 있죠. 그럼 그가 축구협회 회장을 맡은 것은 신태용 감독의 부임 후였는데요. 에릭 토히르 회장은 자신이 과거 인터밀란 구단주였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대표팀 운영에 대해 간섭했고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더불어 인도네시아 국민들마저 한결같이 신 감독을 지지했으며 에릭 토히르 회장의 존재감은 미미하기만 했죠. 심지어 토히르 회장은 최근 미쓰비시컵 대회 기간에 신 감독에게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토이르 회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네덜란드 출신 외국인 선수를 대표팀에 넣자며 귀화시킨 것도 모자라 주전으로 뛰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신 감독은 해당 선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 거절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가 단단히 틀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토이르 회장은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잘해봤자 유럽 선수들만큼 잘 될 수는 없다. 이제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주축은 네덜란드 출신의 귀화 선수들이 맡을 것이며 유럽 축구에 능통한 지도자를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며 신 감독을 밀어낼 것을 암시했다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자신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다는 이유로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한 에릭 토이르 회장. 그런 그가 선택한 인도네시아 대표팀 차기 감독의 정체는 더욱 황당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축구 선수였으며 감독 생활을 한 바 있는 파트릭 클라 위버르트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일했으며 북중미 카리브해에 있는 퀴라소의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그는 사실 감독으로서는 그렇다 할 커리어가 없는 인물입니다. 재임 기간 내내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했으며 심지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살인 등의 전과마저 있다고 하죠. 이처럼 감독 경력은 물론이고 사생활마저도 신태용 감독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형편없는 인물을 감독으로 기용한 에릭 토이르 회장. 이쯤 되면 신 감독 경질 소식에 분노한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설이 옳다 싶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토이르 회장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신 감독을 밀어냈다는 가설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손꼽히는 보인 에릭 토이르 회장은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이 되려 포석을 까는 중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부러 축구협회 회장을 맡았다는 가설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런 그에게는 국민 영웅 대접을 받으며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신태용 감독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해외 축구 팬들은 인도네시아가 베트남과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박항서 감독을 경질한 후 트루시에 감독을 영입했고 베트남 축구는 나락으로 떨어졌었죠. 그나마 김상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그 기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인도네시아 역시 축구협회 회장의 오판으로 인해 베트남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신태용 감독의 아들이자 성남FC 소속인 신재원 선수 역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영어로 항의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신태용 감독 없이 당신들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보자라고 첫 문장을 쓴 그는 신태용은 인도네시아의 모든 걸 쏟아부었다. 지난 5년 동안 인도네시아 피파 랭킹을 50단계 올려놓았고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도 조 3위인데 경질나니 라는 글을 통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앞으로 한국인 축구 지도자의 동남아시아 대표팀 부임을 반겨야 할지 말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례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 분담금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애초에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개발이 완료된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며 먹튀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보다 못한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6천억 원으로 삭감해줬으나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uga bagaimana coach merubah mindset mental pemain yang mungkin pada saat coach datang pertama kali melihat mental pemain. 인도네시아 남자 축구 대표팀에서 신태용 감독을 보좌했던 노바 아리안토 코치. 오랜 세월 대표팀에 머무르며 수석 코치로 활약해온 그가 신 감독의 난데없는 경질 소식을 듣고 맨 처음에 표현한 감정은 분노, 그 후에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아리안토 코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신태용 감독이 5년 동안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함께해준 것은 다시 없을 행운이었다며 운을 뗐는데요. 인도네시아 축구의 멋진 색채와 이야기를 더한 신태용 감독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감독님,
남은 저희는 감독님께 배운 모든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을 겁니다. 분명 대외적으로 밝히지 못한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면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독님과 함께한 순간은 행복했습니다. 항상 기억할 겁니다. 라며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한국어로 전하기까지 했죠. 비록 신 감독은 물러났지만 현재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지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코치진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신태용 감독도 답장을 잊지 않았습니다. 노바, 너무 고맙고 끝까지 함께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로컬 선수들 잘 챙겨서 꼭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라. 또 보자.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댓글을 달았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수석 코치이자 인도네시아 축구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바 아리안토 코치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외적으로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라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당시 신태용 감독 덕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전을 한 인도네시아였죠. 그런 신 감독을 잡아두겠다며 서둘러 2027년까지 재계약을 했던 때와 달리 이번에 뒤통수를 제대로 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만행을 돌려 지적한 건데요. 수석 코치마저 할 말이 많지만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자중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여론은 축구협회마저 놀랄 정도로 격해진 상황입니다. 신 감독의 후임으로 페테리 클로이 베르트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클로이 베르트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달려가 항의하는 댓글을 남기기까지 했는데요. 당신은 축구는 잘하지만 지도자는 아니다. 코치라면 괜찮겠지만 감독은 아닌 것 같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신태용 감독을 원한다와 같은 날선 댓글이 이어졌고 클로이 베르트는 계속되는 비판에 당황한 듯 자신의 계정을 닫아두기까지 했죠. 반대로 이 일의 원흉인 인리축구협회 회장 에릭 토이르는 선수들과 의사소통에 능하며 대표팀을 위해 더 나은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신 감독을 경질했다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서 에릭 토이르가 말하는 선수들과의 소통이란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수들이 아닌 네덜란드 출신의 귀화 선수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네덜란드계 혼혈 선수들을 적극 귀화시켰는데요. 여기에 더해 네덜란드에서 축구를 배운 선수들의 비중이 커지자 아예 네덜란드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였던 클로이 베르트를 감독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클로이 베르트가 AC밀란과 바르셀로나 등 빅클럽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는 그렇다 할 경력도 명성도 쌓지 못했죠. 네덜란드와 카메룬 대표팀에서 수석 코치로 일했고 퀴라소에서 감독 대행으로 지도자 생활을 한 게 고작입니다. 그마저도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일찍이 지휘봉을 내려놓았고요.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를 새로 써내려간 신 감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짜 감독인 셈이죠. 사생활 문제도 심각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를 많이 저질러 논란이 엄청났었는데요.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길 가던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물론 그 후에는 음주운전까지 했으며 1997년에는 비록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어도 성폭행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차기 감독으로 선임됐다고 하니 단 한 번의 논란도 문제도 없었던 신태용 감독을 보내야 하는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그야말로 울고 싶은 기분일 텐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월드컵 3차 예선까지 진출한 것은 물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1승 3무 2패로 1위 일본, 2위 호주에 이어 3위이기 때문입니다. 조 3, 4위로 하더라도 4차 예선을 통해 월드컵 본선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심지어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는 등 놀라운 이변까지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신 감독 부임 전 피파 랭킹 173위였던 인도네시아는 현재 127위로 46계단을 껑충 뛰어올랐고 월드컵 본선 진출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릭 토이르 회장이 신 감독과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었던 것도 모자라 결국 신 감독을 해임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아쉬워하면서 축구
축구협회의 결정을 성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취임 초기부터 신 감독의 팀 운영에 시도 때도 없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신 감독이 부임 초기 업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코치를 데려 협회 기술위원장으로 고용하는 황당한 짓을 한 것은 물론 피파 랭킹 173위였던 당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를 내걸며 신 감독을 압박했었죠.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조차 목표를 두고 축구협회가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와 같은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토이르 회장은 자신이 편애하는 선수들을 위주로 전술을 짜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했었다고 하니 신 감독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다 싶습니다. 당연하게도 소식을 들은 대표팀 선수들 역시 패닉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요직을 맡고 있으며 엄청난 재산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에릭 토이르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는 신 감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인데요. 특히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며 가족처럼 보살펴줬던 신 감독의 따스함을 다른 외국인 감독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죠. 클로이 베르트가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들만 주전으로 기용하며 감싸고 돌 것이 뻔하다는 점인데요. 선수들 사이에서 분열이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전처럼 원팀 정신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의 침몰이 예견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신 감독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고민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동남아에서도 축구 최약체로 손꼽히던 인도네시아 팀을 완전히 바꿔놓은 만큼 동남아 국가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중국, 일본, 중동 국가도 신 감독을 눈독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K리그 복귀도 쉬운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한국 국가대표 감독 복귀도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요. 신 감독은 평소에도 대표팀을 맡고 싶다는 속내를 밝힌 적이 있었죠. 어떤 선택을 하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동남아 국가는 토사 구팽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 조건을 깐깐하게 따지고 2번, 3번 수고해야 한다는 점이 있을 뿐이죠. คืออยากชนะแต่ยังไม่ทราบว่าจะชนะหรือเปล่ายังไม่มั่นใจเพราะยังไม่ถึงวันที่ 8 신태용 감독 경질 후 새 감독이 선임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의 혼란과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신태용 스테이, 즉 대표팀 감독으로 머물러 달라는 문구를 인리 축구협회 소셜미디어 계정에 달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그리고 에릭 토이르 회장은 문제는 신태용 감독에게 있었다고 호도하며 속이 빤히 보이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걱정할 게 없을 듯합니다. 신태용 감독의 경질 소식을 듣고 기뻐한 인물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호가 한 명 있었으니까요. 우선 몇 시간 전 인도네시아 및 네덜란드 언론이 보도한 내용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SPN 네덜란드와 NOS 방송은 자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패트릭 클로이 베르트가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난 4년 동안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소속돼 있던 미드필더 마크 클록 선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마크 클록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 귀화한 선수 중 한 명인데요. 작년 3월까지 대표팀에서 경기를 뛰었으나 4월부터는 신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해 대표팀에서 퇴출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인도네시아 축구팀인 페브시브 반둥에 소속된 상태라 줄곧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솔직히 이런 정황만 살펴보더라도 마크 클록이 신 감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빤히 예상되는데요. 역시나 사전에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마크 클록 선수는 토이르 회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네덜란드 언론에서 되풀이했습니다. 신태용 감독과는 언어 장벽이 문제였다. 이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짜증을 냈다. 선수들과 심각한 마찰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인리 축구협회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심지어 신태용 감독에 대해 독재자 같았다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는 항상 선수들 위해 서려고 했다. 신 감독은 독재자 같았고 감독에게 뭔가 요구해야 할 때는 다음 경기에 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와 같은 황당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국적이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클로이 베르트 감독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다른 네덜란드 언론들과 줄줄이 인터뷰를 진행하며 신 감독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정신으로 축구를 했다면 당연히 지금도 대표팀에서 뛰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이쯤 되면 신태용 감독 측에서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에릭 토이르 회장의 지시인지는 몰라도 네덜란드 언론과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 그리고 귀화 선수가 한통속이 되어 악질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신태용 감독은 감독 재임 기간 동안 선수들과 문제는 없었을까요? 마크 클록의 선수 주장과 달리 인도네시아 출신의 선수들과 네덜란드에서 귀화한 선수들 모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신 감독의 경질 소식이 알려진 뒤 거의 전원이 신 감독과의 작별을 아쉬워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과거 안산 그리너스, 전남 드래곤즈 등 K리그에서 활약했던 아스나위 선수는 신태용 감독이 선수들에게 보여준 관심과 지도는 타 감독과는 수준이 달랐다. 신 감독님이 전해준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고요. 신 감독의 오른팔로 손꼽혔던 공격수 위탄 술레이만은 내 인생 최고의 지도자이자 멘토였다. 신 감독님께 평생 감사해야 할 것이라며 짙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작년에 인도네시아로 귀화한 네이선 추아온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 감독님은 특별했다.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신태용 감독님의 모든 희생과 믿음에 감사하다고 적었죠.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 동료 저스틴 허브너도 신태용 감독님은 나와 인도네시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신 감독님이 내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늘 기억하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처럼 실력 부진으로 주전에서 밀려난 마크 클록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들이 신태용 감독을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선수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했다라며 경질 이유를 밝혔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에릭 토이르 회장. 신태용은 독재자 같았다는 마크 클록 선수의 주장과 현실은 정반대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신태용 깎아내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에릭 토이르 회장 못지않은 영향력을 자랑하며 동남아 부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태국 축구협회의 람삼 회장이 신태용 감독을 눈독 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한 골 차이로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했었죠. 경기 후 람삼 회장은 그라운드로 내려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선수들을 직접 위로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던 중에 아쉬움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놀랄 만큼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태국 축구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발언을 해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죠. 실제로 람삼 회장은 태국 최대 규모의 보험사의 CEO이자 태국 프로축구 포트FC의 구단주며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25인으로 선정돼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물론이고 겸손함마저 갖춘 그녀는 사실 태국 축구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태국과 한국의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이기면 3억 3천만 원, 비기면 1억을 주겠다는 약속을 내걸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재 태국 대표팀은 J리그에서 잔뼈 굵은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이시 마사타다 감독이 맡고 있는데요. 감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긴 했지만 교체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태국 언론 역시 동남아 축구 대표팀에서 이례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일본 감독이 아닌 한국인 감독이었다며 신태용 감독을 모셔오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때마침 어제 태국 축구협회 행사가 열렸고 람삼 회장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하게도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람삼 회장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직설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축구협회는 대표팀을 적극 지원하고 감독의 결정을 지지하는 조직일 뿐 감독 선임 후에 대표팀 운영까지 좌지우지하는 건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릭 토이르 회장과 신태용 감독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고 심화되었는지 마치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난 영상에서 토이르 회장이 선수 영입부터 출전 명단까지 일일이 간섭하려 들었고 다른 외국인 감독과 달리 신 감독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로 토이르 회장은 자신이 편애하는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를 출전시키라고 지시를 내렸으나 신 감독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선수이다라고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재임 기간 동안 태국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말겠다는 야심으로 똘똘 뭉친 람삼 회장이 이번 기회를 놓칠 리 없으며 이미 태국 축구협회는 신 감독의 경질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물밑 작업에 들어갔을 거라는 예측도 뒤따랐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번에는 한국인 지도자들이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토사구팽당했다는 이야기만큼은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